약간 부자들이 사는 느낌이랄까. 내가 야도 돈으로 다니려고 미리 땡겨 쓰는 거지. 맥라렌 GT입니다. 가져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조금 익숙해져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고요. 차폭이 2m가 넘어서 생각보다는 좀 멋진 느낌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 화면에는 좀 귀엽게 나오실 텐데 그 귀여운 차라기보다는 약간 멋있는 느낌의 차이긴 합니다. 색깔이 노랗긴 해도. 네, 옆부분은 뭐 이렇습니다. 휠 몰라요 뭔지 저 사실 그냥 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차체가 굉장히 낮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데 틈 같은 것도 작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저기 무슨 도자기 그거래요. 뭔지 몰라요 난. 그리고 몇 번 탔는데 벌써 조금 이렇게 얼룩이 생겼죠. 처음 가져왔을 때는 거의 새 차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뒤에도 바퀴 보시면은 바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GT가 그랜드 투어러 그란 투리스모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첫 번째 맥라렌 차다 보니 바퀴를 크게 해서 승차감을 좀 개선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뒤에도 차체가 상당히 낮고, 차를 잘못됐네. 후면을 좀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뒤에가 많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911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911의 똥꼬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똥꼬가 되게 이뻐가지고 911 생각은 잘 안 나긴 합니다. 그리고 안에 한번 봐야 되는데, 너가 한번 문 열어볼래? 근데 저도 처음에 문 열 때 좀 헤맸어가지고 한번 열어봐. 어떻게 열어요? 오. 센스가 좋네요. 저는 이거 여는데 한 1, 2분 헤맸는데 바로 여네. 잘했어. 와.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여기 거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꽤 멋있게 아워스 윌킨스 스피커가 박혀 있고, 이런 바닥 부분 재질 같은 것도 꽤 고급지고요. 이런 데도 이제 전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도 당연히 이제 올 가죽인데 이게 이염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깔아놨어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또 가죽 지켜야 하니까. 시트가 상당히 깔끔하죠. 거의 새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컵홀더가 옵션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컵홀더가 없는 분들도 있던데, 요 밑에도 미니 컵홀더가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 버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슈퍼카답게 이런저런 기능은 없고, 그 다음에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차량 조정은 여기서 해서 좀 간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보시다시피 맥라렌 특유의 핸들과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디스플레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공간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일단 후면도 상당히 잘 보여요. 룸밀러를 통해서 후면을 보면 뒤가 좀 잘 보여서, 확실히 원래 맥라렌은 빠르게 주행한다,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만들어진 차인데, GT는 장거리 운행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운전에 좀 편한 기능들을 좀 넣어준 게 눈에 띕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아쉽게도 열리진 않습니다. 맥라렌 GT의 유일한 아쉬움, 진짜 단 하나의 아쉬움, 딱공이 안 열린다. 그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맥라렌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요 마크를 옵션으로 안 넣는 사람들도 있나 보더라고. 넣어줘야지 이걸. 문 닫을 때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슬쩍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닫힙니다. 어려울 건 없고, 앞에 프렁크라고 하죠. 앞에 프렁크는 키를, 여기 이제 맥라렌 키인데, 키는 사실 좀 간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가지고. 뒤에 맥라렌 하나 박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박혀 있어서, 프렁크 여기 길게 누르면은 올라오고요. 자동은 아닙니다.
올리면 이렇게 적재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911보다도 트렁크 공간이 더 깊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빼놨지만 헬스 가방도 들어가고 또 운동화도 들어가고 뭐 가끔 등산 같은 거 갈 때 등산화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 공간이 넓은 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이제 세게 팍 닫아도 되고 살살 닫을 경우엔 살짝 뜨는데 이러면 차가 출발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꾹 눌러주면, 그리고 여기가 약간 예쁜 포인트인데, 혹시 개 뜨겁네요. 후면이죠. 길게 누르면 요거는 자동입니다. 이게 열리면 이게 이제 이 차의 좀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엔진이 들어있어요. 이 밑에. 근데 엔진이 여기 있으면은 열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테니까 실내가 뜨거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이게 나사하고 함께 개발을 한, 나사에서 만들어서 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열이 여기 온도가 40도까지만 올라가게끔 방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서 이 위에다가 적재를 할 수 있고요. 맥라렌 GT를 구매하시는 많은 부자분들이 이걸 구매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골프백이 2개 들어간다고 해요. 풀사이즈 골프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골프백들은 2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갈 때 타기 좋은 차라고 합니다. 뭐 저는 골프를 안 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제 뭐 이런저런 짐이 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적재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닫을 때도 아마 자동일 겁니다. 아닌가? 깜빡이가 켜지네. 아, 여기 있네요. 네, 버튼이 있네요. 네, 버튼을 누르면 네, 자동으로 닫힙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창문이 슬쩍 내려오고요. 그러면 이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위로 쓱 올리면 손가락 하나로도 편안하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체격이 좀 있으니까 타기 어렵지 않나 싶으실 텐데, 그냥 손잡이 잡고 한쪽 다리를 넣은 다음에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면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면 이 내릴 때 무조건 의자가 가장 뒤로 제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메모리 1번, 2번이 있는데 저는 이제 1번으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1번을 누르면 제 운전 포지션으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아마 옵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후면 한번. 배기음은 약간 이런 편입니다. 이게 배기구도 크고 해서 소리가 상당히 큰데, 이게 배기가 좀 아쉽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슈퍼카 기준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 기준에서는 사실 이것도 배기가 좀 큰 편이라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커지면 좀 민폐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가변 배기입니다. 버튼이 있어서 가변 배기를 닫으면 이거보다 조용해지고요. 현재는 가변 배기를 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배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다. 슈퍼카 기준입니다. 일반 차보다는 소리가 훨씬 커요. 그리고 맥라렌은 아무래도 이제 고RPM 차다 보니까 이 냉간이나 이 시동 시에는 소리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나중에 달릴 때는 또 소리가 좋고, 미드십이다 보니까 엔진이 내 뒤에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차 타고 드라이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을 하느라 아주 땀에 젖었네요. 출발해봅시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 옵션이 있죠. 이게 시동 버튼이고, 끌 때도 이걸로 누르면 되고요. 이제 여기 액티브가 있어요. 액티브 버튼을 누르면 요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액티브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일단 배기가 열리고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리가 달라진 상태에서 컴포트, 스포츠, 트랙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핸들링, 오른쪽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면은 정숙한 엔진, 스포츠면은 빠릿한 엔진, 트랙은 트랙 모드 엔진인 거고요. 핸들링도 좀 부드럽다가 점점 빠릿빠릿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ESC라는 게 차 전자 장비를 얘기하죠. 이걸 누르면 ESC가 꺼지는데, 전자 장비가 다 꺼지고 오로지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끄면 죽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죠. 매뉴얼 버튼은 수동. 이 보통 이제 스틱을 통해서 기어를 조정하지만 이런 스포츠카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패드를 이용하죠. 올리면 기아가 올라가고 내리면 기아가 내려가는 이런 걸 이용하고, 이제 맥라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재질도 약간 스탱 재질이라 뭔가 기분이 좋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빠릿빠릿하게 기아 변속을 할 수 있고, 저는 아직 좀 서툴어서 잘 쓰진 않습니다. 천천히 기본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고, 이 차의 또 최대 장점, 여기 보시면은 리프트 버튼이 있어요. 이 리프트 버튼을 누르면 화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화면을 보면 이쪽에 차가 올라가고 있다고 깜빡이가 켜지죠. 이러면 차량이 앞부분이, 앞코 부분이 위로 들립니다. 그러면 슈퍼카들이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갈 때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뭐 웬만한 방지턱, 뭐 현재까지 제가 달려본 모든 방지턱은 아무 무리 없이 다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넣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기로 하고, 거기 갈 때까지는 기본 모드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뭐 시끄럽게 다녀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부분, 슈퍼카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 7 이 정도 나오는데 6점 몇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6, 7 정도면 사실 탈만합니다. 이 장거리를 다니는 차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 차로 뭐 이렇게 도시간 이동을 한다든지 장거리 운전이 많다든지 뭐 매일매일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한다든지 하면 기름값이 많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 위주로 다니고 아니면 뭐 주말에 펀드라이브 위주로 하고 이런다면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제 주력차가 타호라서, 타호가 애초에 연비가 한 5, 6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타고 있는 차 중에 하나가 M2라는 차인데 M2도 6, 7밖에 안 나오거든요. M2랑 연비 차이가 없어요. 두 개 다 비슷비슷한데, 물론 이제 얼마나 조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맥라렌은 300km 이상까지도 가는 차니까 만약에 300 이상을 달린다, 연비가 아주 그냥 끝장이 나겠죠. 근데 300 달릴 일은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리프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넌 좀 어때? 승차감? 저 되게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물렁물렁한 세단 같은 차들보다는 안 좋겠지만 이 슈퍼카 치고는 굉장히 승차감은 좋은 편? 저는 개인적으로 M2하고 거의 똑같이 느낍니다. M2 탈 때하고 이거 탈 때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도 불편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맥라렌 GT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애매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카를 타는 이유가 불편하려고 타는 건데, 그 불편한 게 괜히 불편한 게 아니고 주행 성능 때문에 불편해지는 건데, 이제 GT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운전하는 차다 보니까 덜 불편하다. 그 말인즉슨 성능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맥라렌 GT조차도 맥라렌이기 때문에 제로 100이 3.1초인 걸로 알고 있고 제로 200도 9초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느린 차의 제로 100이 8초, 9초 뭐 이러거든요. 이건 제로 200이 9초대니까 거의 2배 정도 빠르다고 보면 되고, 이제 방금 전에 띵동 하면서 이제 계기판에 리프트 버튼이 이제 꺼졌어요. 시속 60km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프트 올려놓고 뭐 방지턱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나 주차장 같은 데에서는 어차피 60km를 오버할 일은 없으니까 리프트 상태로 편안하게 좀 다니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속도를 올리면 리프트를 해제할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차체를 내리게 됩니다. 현재 컴포트 모드로 하고 있고, 이 핸들링하고 서스펜션은 동기화라서 뭐 따로 설정을 할 수는 없고요. 컴포트 모드로 하면 핸들링도 부드러워지고 서스펜션도 부드러워지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 좀 더 빠릿해지고 서스펜션도 좀 딱딱해지고, 트랙 모드로 하면 핸들링도 굉장히 민첩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서스펜션은 매우 딱딱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장 부드러운 상태로 운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편집자 친구도 좀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송은 많이 시골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학교도 굉장히 많고 아파트도 많고 이런 곳이라서 이렇게 방지턱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고 교차로도 많고 해서 여기에서 달리는 미친 짓은 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오송은 5분이면 나가죠. 뭐 출발한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오송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대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km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60km를 준수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죠. 아직 네 아직까지 이게 이 차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속도보다 속도감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밝게 만드는, 내가 지금 한 80km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미 100이 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 도로 쪽으로 나갈 건데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링을 스포츠로 바꿀 거고요. 엔진도 스포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 그리고 큰 도로로 나가면서 속도를 조금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리하게 과속은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당히 속도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꽤 잘 나가죠? 바로 트랙 모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트랙 모드가 되면 계기판이 바뀌어요. 이게 아무리 편의를 위해 만든 차라고 해도 그래도 맥라렌이랑 F1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주행 성능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어차피 이것도 다 못 씁니다. 차가 너무 빠르고 민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서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참 좋다고 느끼는 게, 서울이면 저도 이제 이 차를 서울에서 가져오느라 서울에서 운전을 1시간 정도 해봤는데 너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차는 달릴 수 있는 차인데 달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서행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오송,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그냥 5분만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이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에 차 분이 다행히 좀 비켜주시네요.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맥라렌으로 바꾼 다음에 저런 양보를 엄청 많이 받긴 합니다. 제가 뒤에 붙어 있으면 제가 뭐 똥꼬를 찌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뒤에 가고 있어도 저렇게 1차선을 양보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차선 변경을 할 때 조금 더 간격을 열어 주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존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좋죠. 네. 어마무시하게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차량 제동이 잘 되고, 제동되는 동안 뭐 차체가 뭐 위험하게 흔들린다든지 이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랙 모드로 바꾸면은 소리가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지죠. 이게 기아가 바뀔 때마다 상당히 그 변속되는 소리가 즐거운 것 같고,
제가 좀 운전에 익숙하다면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면서 한번 달려볼 텐데, 아직은 이 차를 제가 적응을 못한 상태라 위험하게 그런 짓은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깐만 맛만 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선에서. 와, 속도감 장난 아니에요. 약간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차를 사는 거긴 한데, 왜냐면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번도 1박 2일 쉬어본 적이 없거든. 에이, 그러니까 뭐 특수한 경우들 제외하고, 그리고 휴가도 안 가봤고, 뭐 여행, 해외여행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가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이런 드라이빙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차라면 출퇴근을 할 때 일부러 약간 외곽도로로 돌아서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 자체가 힐링이 되고 이제 퇴근 자체가 힐링이 되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적어지고,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또 방송을 좀 더 행복하게 잘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M2를 한번 사본 건데, 실제로 매우 영향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서, 제 주변에 보면 유튜브가 잘 안 되는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유튜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막 100만 뭐 그 이상 유튜버이신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어려워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뇌가 항상 좀 행복한 상태일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막 기분 좋아지는 막 이상한 걸 한다는 게 아니고, 법을 어기지 않고 내 몸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산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카로 드라이빙을 즐긴다든지 이런 짓을 좀 하고 있고, 뭐 다른 분들한테 추천드리긴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저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때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샀는데 출퇴근이 막 교통 혼잡 지역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이런 거니까 본인한테 알맞게 잘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일반적인 분들의 출퇴근 시간과 달라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대낮에 외곽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잡 없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운전에 대해서 뭐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매우 인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노래도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호 운전할 때는 노래를 들어요. 타호 때만. 타호는 살살 운전하니까. 그리고 좀 집중력이 필요한 운전을 지금처럼 할 때는 아예 노래도 듣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탈 때도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몰라. 남청주? 다운 한번 쳐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죠? 이게 방금 수동으로 조절을 한 거예요. 2단 올리고 3단 이런 느낌입니다. 다운 치면 이렇게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기아 변속 성능이 매우 재빠르고 좋아서 이렇게 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빨리 가고 싶을 때 빨리 가고, 차선 변경이나 무언가를 회피하고 싶을 때 잘 회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살 때 처음에 원래 아우디에 R8하고
포르쉐 911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감성적으로 더 나은 차인 알팔로 원래 처음에 선택을 했다가 사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이렇게 맥라렌까지 오게 된 건데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배기 소리라든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가 좀 나면은 배기 소리가 충분하다. 아까 처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이렇게 저속으로 달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죠. 이게 뭐 슈퍼카 엔진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현재 이 차는 완전 완벽한 순정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튜닝이 안 되어 있는 100% 순정 상태고 100% 순정 상태에서도 이 정도 배기 감성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다행히 길이 안 틀렸네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이제 먹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차가 익숙해졌으면은 와인딩을 한번 하러 가볼 텐데 이 차는 직선보다도 오히려 와인딩에 강점이 있는 차니까 코너를 좀 즐기러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이 차가 익숙치가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교외 드라이브 정도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터보가 흡기를 하고 엔진이 터지면 이제 이런 성능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아 이건 좀 아쉽다라고 딱 느꼈던 게 이 엑셀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M2라는 차가 엑셀 반응이 굉장히 빠른 차예요. 그래서 특히나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게 되면 엑셀 반응이 엄청 빨라서 그 차에 제가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터보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엑셀 반응이 생각보다 좀 느리길래 좀 아쉬운데 이 M2하고 이 차의 가격 차이가 3배인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다른 성격으로 즐기는 차들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누르면 0. 몇 초 동안 터보가 이렇게 차징이 약간 되는 뭐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부앙 터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맛으로 좀 즐기는 차인 것 같고 제가 또 엔듀로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엔듀로 바이크가 2T하고 4T로 나뉘어요. 행정이 저는 4T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제 바이크가 M2 같은 느낌 땡기면 땡기는 대로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2T가 뭔가 힘을 모았다가 팡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파워 그래프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2T를 많이 타시고 저처럼 아직 좀 초보자인 사람들은 4T를 많이 타거든요. 이 차는 엔듀로 바이크로 치면은 2T 같은 차량이라서 내가 이 터보, 엑셀 반응 같은 게 어떤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 스킬이 생기고 나면은 아주 많이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감질 나긴 하네요. 밟을만 하면 차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되게 교묘하게 현재 80km를 지켜서 달리고 있죠. ABS 터졌죠? 이게 ESC인 거예요. 방금 ESC가 차가 더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준 거거든요. 만약에 ESC가 꺼져 있었으면은 차가 흐를 거고 그걸 제가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 같은 걸 하면서 잡아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스킬이 아마 없을 테니까 이걸 끄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도 상당히 급하게 거의 U자 턴을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았죠.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교외에 이제 카페, 제가 좀 자주 오는 카페입니다. 좀 차를 한잔 따로 왔고요. 자, 슈퍼카의 최대 단점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뭘까요? 슈퍼카의 최대 단점 주차 공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시골에 사니까 의미가 없어요. 시골에 사니까 다른 스포츠카들, 뭐 슈퍼카들의 단점이 저한테 적용이 되지 않고 조금 짜증나는 거 예열과 후열을 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로 시동 끄고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싶지만 후열을 좀 해줘야 합니다. 여름이니까 길게는 필요 없고 그래도 30초에서 1분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고 챗GPT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캔 뚜껑 따듯이 이렇게 따면 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제 의자가 자동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열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팔꿈치로 차 문을 밀어주면 쉽게 이제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뚜껑 따고 창문 내려오면 팔꿈치로 밀어. 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이걸 찍게? 아우. 가자. 넷. 제 차 히스토리는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전 30살 때 처음으로 차를 샀고, 그 당시에는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그때부터도 트럭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지금이야 픽업 트럭이 인기가 많고 GMC라든지 F150이라든지 되게 멋진 이 고가의 트럭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보이지만, 제가 처음에 차를 살 때만 해도 픽업 트럭을 모는 사람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그때 코란도 스포츠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했었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못생겼다 이거죠. 차가 안 예쁘다, 못생겼다, 특히 여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사고 그 전에 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차를 사고 나서 굉장히 행복했죠. 그때 제가 자전거를 시작했을 때이기도 하고 농구를 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 타고 동호회 활동도 재미있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트럭 부분에다가 자전거 싣고 주변에 경치 좋은데 뭐 오르막길 많기로 유명한데 그런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참 재미있게 잘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차를 상당히 오래 탔어요. 한 7년? 7, 8년 정도 타고 30대 이제 후반 정도에 제 첫 차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타호를 사게 됐고, 그때도 이제 저는 약간 머슬하고 우락부락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타호가 코란도 스포츠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차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풀사이즈 SUV라, 미국에서는 완전 풀사이즈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긴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트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정식 수입되는 SUV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형의 풀사이즈 SUV를 샀고, 이제 그 차는 트럭 스타일이 아니지만 실내 공간이 워낙 넓어서 역시나 자전거를 싣고 다니면서 타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흙구를 태우기에는 더 좋고, 타호는 정말 만족스럽게 타는 차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호를 산지 이제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토바이를 시작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몸이 다칠 만한 행동을 굉장히 주의를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전거도 위험하고 농구도 위험한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오토바이 하면은 위험한 취미의 상징 같은 거였어서 어렸을 때는 오토바이 탈 생각을 일체 안 했다가, 물론 약간 스쿠터 비슷한 걸로 출퇴근 해본 적은 있긴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크라고 부르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몇 가지 일들을 계기로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많이 변해서 오토바이를 시작했고, 그 속도감, 그 다음에 운전하는 재미 같은 거에 이제 눈을 떠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구매한 차가 M2, 현재 타호를 여전히 보유 중이고, 이제 패밀리카, 정확하게는 흑구카죠. 흑구를 데리고 나갈 때는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탈 때 가끔 이제 먼 데까지 가서 원정을 가서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거든요. 지금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오토바이 동호회는 이제 산악바이크 동호회만 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은 안 하고, 길바닥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멋진 산 있으면 거기까지 오토바이를 가져가야 하는데, 산악바이크는 길바닥을 타도록 만들어진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주행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오토바이의 타이어가 슈퍼 소프트 타이어라, 그런 타이어가 아니면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접지가 안 나와서. 타이어가 되게 이렇게 몽글몽글 할 정도로 소프트하게 눌려야지 그립이 생기거든요. 그런 타이어를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면 정말 순식간에 지우개처럼 닳아져 버려요. 그래서 타호 뒤에다가 오토바이를 실을 수 있는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거기다 오토바이를 싣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는. 그래서 타오는 사실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요긴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에어서스가 달려 있어서 가격 대비 성능 같은 게 좋은 차입니다. 연비만 쓰레기지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일단 험로 같은데 주파도 잘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지 타호보다 승차감 좋은 SUV를 타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레인지로버 같은 거 가면은 훨씬 좋겠지만 타본 적이 없어서 차가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주행 성능이 좋은 그런 차입니다. 타호는 여전히 유지 중이고 이제 오토바이를 통해서 소위 이제 코너바리, 코너 도는 거, 와인딩 이렇게 부르죠. 그 맛을 좀 들여서 스포츠카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그때 마침 저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든지 다 퍼주는 어떤 호구 같은 나무가 제 인생에 또 자라서. 근데 나무가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그 나무가 막 계속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돈 한 현금 1억 정도가 갑자기 생겨서 그래 이거 내가 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번 돈도 아니고 그냥 나무 도끼질하고 장작패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나무 안에서 황금이 떨어져서 번 돈인데 요런 거야말로 진짜 무지성사치에 쓰자 해서 그냥 뭔가 스포츠카는 어떨까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사게 된 게 M2예요. 물론 이제 주변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한테 뭐 차가 어떤지 BMW는 어떻고 뭐 아우디 RS는 어떻고 1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차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산 차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무지성 구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M2가 되게 좋은 차였어요. 뭐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서킷이나 뭐 트랙 같은 데를 탈 기회가 생긴다면 M2를 가지고 가서 탈 것 같아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는 차고 보통 최고의 뻔카를 따질 때 포르쉐 박스터를 많이 뽑지만 박스터만 해도 차가 1억 5천 정도 상당히 비싸죠. 근데 M2는 뭐 9천만 원 전후로 살 수 있는 차니까 그거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트랙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좋지만 무엇보다도 차가 운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M2도 여전히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나중에 트랙이나 서킷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M2도 디자인이 이번에 G바디로 바뀌면서 상당히 머슬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선이 예쁜 차였어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G바디로 바뀌면서 머슬하게 디자인이 나오고 머슬한 디자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지금도 M2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M2를 살 때 최종까지 고민했던 차가 머스탱이었을 정도로 머스탱은 사실 주행 성능이 안 좋아요. 엔진만 큰 거 갖다 박혀있지 그 엔진을 활용하려는 뭐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회사 자체가 외향적으로도 주행 성능에 신경을 쓴 차 디자인이 아니라 애초부터도 상남자스럽게 멋있게 마초적으로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주행 성능은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머스탱을 살까도 했었지만 이런저런 걸 좀 조합해봤을 때 M2로 골랐고 M2가 이제 유튜브 화면으로 보던 거나 사진 등으로 봤던 거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멋있었어요. 그 색깔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M2가 초반에 홍보를 그 특유의 그 프로스트 블루인가 해가지고 약간 아이스크림 느낌 나는 파란색으로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한테 노출된 게 하얀색이었거든요. 둘 다 밝은 색이죠. 그 차들은 솔직히 M2현 디자인과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디자인에 대한 불호가 심했던 것 같고 제 차는 이제 좀 유니크한 색상을 입혔어요. 그 색깔 바꾸려고만 300만 원을 더 냈는데 그래서 제 차가 무광이고 굉장히 진한 회색 계열 차인데 엄청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제가 M2 블랙도 한번 봤는데 블랙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M2 디자인 자체가 머슬해서 진한 색, 뭔가 남자 느낌 나는 색이 잘 어울리는데 애초에 처음에 홍보할 때 보여주던 색깔들하고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M2를 굉장히 좋아하는 차고 앞으로도 아마 팔지 않고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져온 게 지금 운전하고 있는 맥라렌 GT라는 차이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슈퍼카, 스포츠카에 대한 로망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그렇게 먹고 살기 녹록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거, 뭐 당장 뭐 월세 내는 거, 당장 뭐 공과금 내는 거, 그런 것들에 치여서 살던 사람이고, 애초에 뭐 꿈 같은 걸 갖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카나 특히나 슈퍼카 같은 거는 뭐 저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입문을 하고 스포츠카도 입문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한테 다가온,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조그만한 나무가, 저는 사실 뭐 한 서너 달 그러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년째 2년 넘게 저한테 계속해서 되게 맛있는 과실을 주고, 또 자기가 패어져서 저의 장작이 되어주고, 거름 같은 것도 안 줘도 뭐 알아서 계속해서 열매가 계속 맺혀서 저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나름의 꽁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런 돈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이 돈을 아껴서 써야겠다는 뭐 그런 마음도 사실 잘 안 들고요. 그냥 없는 돈이다, 남의 돈이다, 그냥 공짜로 얻은 돈이다, 주운 돈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형편에 맞지 않는 슈퍼카를 살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었다면 슈퍼카를 사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솔직하게. 아무래도 좀 집이나 어떤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산을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ETF 같은 것도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고, 금도 모으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슈퍼카에 관심을 좀 갖다가, 보통 슈퍼카 오너분들은 차 자체를 여러 대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슈퍼카가 매일매일 타기에는 많이 불편한 차다 보니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타고 싶지 않았고, 기왕에 슈퍼카 사는 거, 이거 사서 가오도 좀 잡고 싶고, 어디 가서 나 좋은 차 탄다 좀 생색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런 좋은 차를 타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해서 좀 티나게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카 하면 떠올리는 911 포르쉐를 염두에 뒀었고, 이제 저하고 좀 잘 어울리는 10기통 엔진의 자연흡기인 우라칸과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R8 같은 차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한 1억 8천 지금 누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내 돈 몇 천만 더 못해가지고 하나 더 위에 보자. 왜? 위를 보면 이제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이 보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슈퍼카 라인이죠. 포르쉐는 슈퍼카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해서 중고로 좀 보다 보니까 2억 초반, 2억 초중반 정도의 괜찮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남들이 많이 안 타고 조금 유니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짝 자체가 하늘로 날개처럼 열리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이 맥라렌 GT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맥라렌 하면 사실 뭐 570이나 720S 같은 차들이 더 유명하지만, 그런 차를 선택하지 않고 맥라렌 GT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데일리성. 슈퍼카는 매일 타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저는 혼자만 타지 않고 아내랑도 같이 타고 이러다 보니 승차감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승차감만큼 중요한 게 또 방지턱.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방지턱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를 탈 때도 많이 느끼지만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고, 과속 방지턱의 높이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이 주행을 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조금 더 사고 싶었던, 그리고 조금 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제가 귀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배기음이 조금 더 좋은 우라칸 쪽, 람보르기니 쪽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승차감도 이 차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과속 방지턱을 매우 조심하면서 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 그러던 찰나에,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람보르기니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슈퍼카가 그런 거고, 몇몇 좀 편안한 슈퍼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츠카는 승차감이 안 좋고 과속 방지턱이나 지하 주차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차들을 좀 알아보다가 우연히 정말 그냥 디자인에 끌려서 맥라렌 GT를 보게 됐어요. 원래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차입니다. 맥라렌을 검색해봐도 750이나 570 같은 완벽한 스포츠 슈퍼카만 나오니 GT 차량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눈길이 갔다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람보르기니가 우루스를 만들고 페라리도 프로상계 같은 차를 만들 정도로
지금 슈퍼카 시장, 슈퍼카 회사들도 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뭐 엔진 개발을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SUV를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맥라렌은 우리는 F1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SUV 절대 못 만든다 라는 자신감을 지키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딱 여기까지야 라고 만든 게 맥라렌 GT 그랜드 투어러.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슈퍼카. SUV 죽어도 안 만들 거고 우리가 대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는 만들어 볼게 해서 나온 게 이 맥라렌 GT라는. 그래서 맥라렌에서 최초로 승차감을 생각하고 만든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승용차들보다는 당연히 불편하고요. 하지만 일단 M2하고 큰 차이가 날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모드가 3가지가 있어서 일반 주행 모드로 탈 경우에는 딱히 불편함 없이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워낙 넓어요. 좌우 폭이 2m가 넘어가는 차다 보니까 의자나 뭐 이런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 간격 같은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맥라렌에서 아무리 편한 차 만들었다 한들 어차피 맥라렌이잖아요. F1 차 만드는 차다 보니 공기역학 같은 거에 굉장히 진심이라 차도 잘 나가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맥라렌 GT 제로백이 3.4였나? 제로백도 상당히 빠르고요. 제로 200도 9초 초중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차고, 뭐 지금도 뭐 살짝 밟는데 차가 굉장히 슝슝 나가죠. 그리고 이 공기역학 때문인지 맥라렌 GT가 정말 신기한 게 속도가 나야 더 안정적인 좀 느낌이 들어요. 저속일 때 뭐가 차가 진동이 좀 더 심하고, 저속일 때 뭔가 좀 더 뚜딱뚜딱 거리는 느낌이 나고, 오히려 뭐 100km가 넘어가면은 차가 바닥으로 싹 눌리면서 땅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나면서 차가 훨씬 더 안정적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단점이라 하면 지금처럼 좀 밟게 됩니다. 밟으면 이게 실제 속도보다도 속도감이 덜 느껴져요. 지금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속도보다도 더 낮은 속도라고 느껴져요. 계기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30km 정도는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 고속에서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다른 슈퍼카를 타본 적이 없어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고속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냥 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차만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약간의 코너에 진입할 때도 워낙 쫀득쫀득하게, 그리고 뭐 대부분의 스포츠카가 뭐 다 그렇겠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워낙 좋아서 고속 주행을 하다가도 적당히 브레이크 밟다 보면은 또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속도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것도 사실 아내에 좀 반대가 있었어요. 제 아내는 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용케 나를 만난 건 또 신기하지만 워낙 튀는 걸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좀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슈퍼카다, 색깔을 평범한 걸 사봤자 어떻게 관심을 안 받겠냐, 기왕 하는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해서 지금 이게 볼케이노 옐로우인가? 색깔이 그래요. 페라리의 상징이 빨간색이고 람보르기니의 상징이 노란색이잖아요. 맥라렌은 오렌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빛인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노란빛, 범블비처럼 귀여운 노란색 스포츠카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냥 귀여운 노란색이 아닌 뭐 나름 간지나는 용암 색깔이고,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폭이 굉장히 넓고 위아래로 꽉 눌려놨기 때문에 차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빛입니다. 귀여운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요즘에 필라테스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차를 타고 이제 데려다 줬어요. 필라테스 앞에까지. 필라테스가 뭐 대충 한 4, 5층 정도에 있어서 1층 건너편 카페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고 아내 보고 이제 나 커피 한잔 하고 있을게. 아내가 필라테스 올라가니까 거기 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셔요. 저 차 뭐야?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밖에를 가리키고 있었더래요. 제 아내가 쌤 뭐 어떤 거요? 이러면서 봤는데 손가락으로 내 차를, 이 맥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신랑 차인데 이렇게 말을 하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마니까 원장쌤이 차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차에 이렇게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 차 되게 예쁘다, 갖고 싶다, 저 무슨 차지?
이렇게 말을 해서 아내가 상당히 좀 곤란했대요. 침묵을 지키느라. 이렇게 수박하다 보니 차에 관심이 있는 남자분들이야 당연히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자분들이 봐도 저 차 예쁘다, 멋있다, 갖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음 한번 들을까요? 터널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터널이 너무 짧네요. 터널이 한 30m 되네. 이것도 당연히 수동 모드가 있다 보니, 슈퍼카는 뭐 당연하지만 이 패들이라고 하나요? 여기로 이제 기아를 올리고 내리고 이걸 할 수 있어서 배기음을 즐기고 싶으면 저걸 쓰면 됩니다. 갈 때 뭐 잠깐 써볼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쓰진 말고 적당하게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교통량이 있는 곳이라 세게 달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저단으로 한번 고RPM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족스러운 거, 디자인 때문에 사게 된 차인데 실물을 보니 더 예쁘고 멋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쁘다고 해주니까 뭔가 기분이 좋다. 제가 낯짝이 이쁜 게 아니잖아요. 몰골이 이렇다 보니 예쁘다, 멋있다 이런 소리를 잘 못 듣고 살았는데 차 때문에라도 한번 들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우성희 형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잘생겼다는 말 질리지 않아. 매일 좋아, 매일 신선해, 매일 듣고 싶어. 그런 것처럼 비록 제가 듣진 못하지만 차 덕에라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성이 괜찮아서 매일매일 이걸 탈 수 있다. 이게 저는 상당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차라도 너무 불편하면 손이 안 가게 돼요. 저도 오토바이를 현재 그러면 안 되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오토바이를 지금 8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물론 그 중에는 반 이상은 굉장히 싼 바이크들입니다. 중고로 이제 지인분들 좀 태워주려고 구매한 바이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크가 8대까지 왔는데, 바이크가 그렇게 많아도 손에 가는 거는 바이크 한 2개 정도, 2개, 3개 정도. 아무리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외형적으로 마음에 들고 이래서 샀어도 불편하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2가지만 굉장히 많이 타고, 그리고 한 2가지 정도 뭐 한 번씩 타고 나머지 뭐 3대, 4대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한 4대는 처분을 할 건데, 그래서 슈퍼카를 살 때 그냥 어차피 간지 보고 사는 거, 그냥 간지 끝판왕으로 갈까,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 선택을 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탈 수 있는 거, 지금도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그냥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주행을 할 때도 편안하고, 고속 주행은 뭐 당연히 잘 나가고, 물론 완전 스포츠성 슈퍼카들이 맥라렌 GT보다 훨씬 더 잘 나가겠지만, 훨씬 민첩하고 훨씬 빠르고 배기 소리도 훨씬 크고 이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출퇴근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또 소리가 너무 커도 좀 곤란하고 민폐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데 시내 주행에 스트레스가 많고, 제가 또 세종도 많이 가는데 세종이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방지턱이 제일 많은 데일 거예요. 그래서 세종도 자주 가는데 방지턱을 넘기 힘든 차를 뭐 이렇게 탄다든지 하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탈 수 있고 방지턱 걱정도 많이 없는 맥라렌 GT 매우 만족하면서 현재 타고 있습니다. 지금 스벅을 가고 있고요. 스벅 앞에다가 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벅 같은 사람 많은 데 와서 이렇게 차로 가오 잡는 느낌 좋더라고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건데 좋아합니다. 저가 이런 걸 좋아했나봐요. 뭔가 우월감 느끼는 그런 느낌 좋아하나봐요. 몰랐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가오 잡고 막 나 외제차 탄다 막 이질 하진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게. 그냥 마음속으로 나 혼자 좋아할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 한번 쓱 보면 이쁘지, 어디 그냥 슝 나가면서 잘 나가네 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지, 어디서 진짜 가오 잡으면서 구역질 나는 행동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맛있게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차에 대한 목표, 이 맥구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차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여자분들도 예뻐할 차잖아.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 2-3년쯤 뒤에 와이프한테 던지고 맥라렌이 감가가 좀 심해요. 저도 중고로 사긴 했지만 저는 약간 신품급 중고로 샀잖아요. 2500km 탄 걸 샀으니까 제가 한 2년쯤 타면은 감가가 좀 많이 될 거예요. 팔기에는 좀 아까워. 그래서 와이프한테 던지고 저는 아마 그때쯤에 M2를 아마 처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M2를 처분하고 돈을 좀 합쳐가지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건 페라리 F8 혹은 296. 그러니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좀 도움을 많이 주면 296 쪽으로 아마 갈 것 같고, 페라리의 거의 최신 차죠. 하이브리드 차고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F8,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좀 덜 도와주면 페라리 F8을 좀 생각 중이고요. 람보도 조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람보가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라칸 에보면 람보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데일리성이 나은 편이니까 그쪽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직 아니긴 해요. 페라리보다는 람보르기니가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소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시작해본 김에, 스포츠카, 슈퍼카 시작해본 김에 페라리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2년쯤 뒤에 F8이나 296 쪽으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맥라렌 GT가 중고가로 2억 초반 정도고 F8이나 296이 한 3억 초중반 정도 형성되고 있어서 1억 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2년쯤 뒤면은 걔들도 2억대로 내려올 테니까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집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제가 슈퍼카 타니까 이 돈 진짜 많이 벌었네 싶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얼마 벌었다, 얼마 가지고 있다 했던 얘기가 큰 틀에서 거짓말이 없고요. 저는 그냥 번 대로 다 쓰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좀 모았었어요. 한 3억 5천 정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집을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대출을 받고 먹은 거예요. 원래 제가 목표했던 거는 세종이었거든요. 세종에 제가 가고 싶어하는 전원주택들이 보통 12, 13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뭐 12, 13억을 현금방으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대충 뒤져보니까 대출이 한 70%? 첫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첫 자가인 경우에는, 또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첫 집이면 대출이 한 70%쯤 나온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은 한 4억 정도 모으면은 풀대출로 살 수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부동산에 대해. 그래서 세종에 한 12억 13억쯤 되는 집을 노렸었는데 알아보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일단 아파트도 70%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6, 7억을 모아야 하잖아요. 6, 7억을 모으는 건 무리죠. 그래서 세종을 깨끗하게 포기를 했고, 오송 근처에서 전원주택을 찾다 보니 6, 7억대에 많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송 쪽에서 6억 5천짜리 집을 괜찮은 데를 찾아서 계약 직전까지 갔고 3억 5천을 가지고 있으니까 50% 대출이 나온다고 들어서 6억 5천짜리 살 수 있겠다. 내가 한 60%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대출을 넣고 은행원도 아 이거 나오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구두로 먼저 결과 나오기 전에. 근데 한 이틀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대출이 한 2억 초반까지밖에 안 나오시겠네요 하더라고요. 내가 3억 5천 정도가 필요한데, 왜냐면 집값으로 땡이 아니잖아요. 뭐 취등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뭐 하니까 재산세도 되고, 그래서 총 7억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3.5억 대출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을 또 가봤죠.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구두로는 나오실 것 같다 했는데 한 이틀쯤 뒤에 죄송한데 좀 돈이 더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은행을 한 군데 더 가봤어요. 오송에 이제 갈만한 은행이 세 군데 있어서 세 군데 다 똑같았어요. 다 2억에서 2억 5천 사이로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버라는 직업이 수입이 높아봤자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 5천 정도의 집이 아닌 뭐 더 싼 5억, 4억대 정도 집으로 매매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고, 집을 꼭 사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지금 집도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나름 뭐 전 사실 집은 또 집 욕심 그렇게 없어가지고 안방에서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내 게임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실컷 게임하고 영화 보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깔끔하게 집을 포기하니까 이제 현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식을 좀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을 처음 한 달에 제 전 재산의 한 80% 정도를 주식에 다 박아버렸죠. 그냥 또 어디서 주워 듣고 챗GPT 뭐 이런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 뭐 소위 M7 기업, 미국 최대 반도체 뭐 관련된 빅7 기업들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뭐 ETF, S&P 500 같은 거 안정적이다 하길래 그냥 신뢰하고 바로 때려 박았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2025년 3월, 4월 그경,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사자마자 주식이 개꼬라박기 시작하는데 그냥 냅두면 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걔들은 안정적인 주식이라서. 거짓말이 아니죠 그게. 근데 제가 패닉셀을 해버린 거예요. 놀래서 한 3일 정도 동안 패닉셀을 하면서 전 재산의 한 8, 90%로 산 그 주식들의
3분의 2 정도를 다 처분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를 쳐맞았죠. 그래, 난 주식할 멘탈이 아닌가 보다. 난 나약하다 인정하고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3, 4일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분한 거예요. 일단 첫째로 돈을 잃은 게 분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분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2천만 원이나 들인 이 일에 얻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냥 존나 쳐맞고 멘탈 상처 입고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고 돈까지 잃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끝내기 싫다. 뭐라도 하나 얻어 나오자. 돈을 따지 못하더라도 멘탈 공부라도 해보자, 주식 공부라도 해보자 라면서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주식 라이브 같은 것도 좀 키면서 다시 주식을 시작했고, 그래서 3월에 2천만 원 정도 잃었다가 4월에는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했다가, 지금 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도박 같아서 주식에다가 딴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어차피 단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솔직히 도박처럼 하고 있긴 합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냥 딴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4월에는 잃었다 땄다 하면서 그냥 또이또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주식 시장이 좋았잖아요. 제 실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5월에 뭐 한 3천 얼마 따고 7월에 한 3천 얼마 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주식으로는 플러스 6천만 원 정도 냈습니다. 올해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용기가 또 난 것도 있긴 해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준 돈이 뭐 대충 한 1억 5천, 1억 6천 한 요 정도였어서 약간 그 정도 대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911 중에서 중고, 그러니까 1, 2천 정도 더 못하면 1억 후반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1억 후반으로 911 중고, 뭐 GTS까지 노려볼 수 있죠. 그 다음에 R8 같은 거 중고 이런 걸 좀 노렸었는데, 그래 생각해보자. 솔직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거의 꽁돈으로 1억 6천을 줬어. 그리고 너 그냥 운으로 주식으로 6천 땄잖아. 합쳐봐 얼마야? 2억이 넘네. 그냥 질러. 어차피 집 살 것도 아니잖아. 뭐 할 거야? 그냥 기왕 살 거 네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가성비 따지고 손 달달달달 떨면서 어차피 큰 돈 쓰는데 결국에는 네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번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제가 BMW의 1300 어드벤처라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요. 지금도 갖고 싶은데 그걸 사지 않고 밑에 걸 샀어요. 더 밑에 단계를. 계속 남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는 없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세상이지만, 내가 요즘에 오토바이를 얼마나 즐기는데 내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선에서 심지어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도 않아. 돈 좀만 더 보태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살 수 있는데, 가성비 생각하면서 그 돈 몇백 아끼려고 그 밑에 급을 사서 이 뭔가 마음에 가시 같은 게 박힌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장가시 같은 게. 이번에도 그런 실수하지 말자.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사자. 현실성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는 현실성이 없다. 물론 오래된 람보, 오래된 페라리는 살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래된 차는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2023년식이거든요 오래 안 됐어요. 이 차 2년 6개월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2022년 3년 요 정도는 사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 능력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가장 뽀대나고 간지 나는 차를 선택한 게 이 맥라렌 GT이고, 오송은 5분만 나가면 밟을 수 있는 길이 나오잖아요. 시원하게 한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에 와서 또 맛있는 음료를 먹고 운동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